안녕하십니까. 대구대학교 일학습병행 사업단의 박현주 교수입니다. 이번 진행하는 강의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잘 접하지 못했던 분야이고, 메타버스라는 생소한 단어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라는 공간에서 한국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이 메타버스 강의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들어오셔야 합니다. 메타버스를 알기 위해서는 매체라는 개념을 먼저 알아야 하고, 매체라는 개념에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메타버스의 종류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메타버스는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가 메타버스 안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강할 여러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학습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학생들은 외국인 유학생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겠으나 조금만 지나면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으니까 잘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메타버스를 알기 전에 알아두어야 할 개념이 하나 있는데 바로 매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체의 개념이 무엇인지, 그러한 매체는 어떤 역할을 갖고 있으며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매체의 기능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메타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매체의 개념과 역할을 이해한다. 그리고 구매체와 신매체가 무엇이며 구분할 수 있다. 매체의 기능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해한다. 복합 매체라는 개념을 이해한다. 복합 매체에서 메타버스의 개념까지 이해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자, 준비가 됐다면 미디어와 매체가 없었을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정보와 이야기를 전했는지 먼저 알아봅시다. 동영상을 준비했으니까 잘 보시고 어떤 내용인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정을 고려해서 자막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90년 경종 14년 8월 10일 종로의 한 담배가게. 벼란간 벌어진 끔찍한 사건. 갑자기 눈을 부릅뜨고 입에 거품을 물고서는 담배 써는 칼로 사람을 찔러 죽였다. 이동희의 아정. 낭독의 달인 전민수. 소설의 시대라 불리던 조선의 18, 19세기.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이면 어김없이 나타나 관중을 쥐락펴락하는 신통한 재주로 실감나게 책을 읽어주던 직업 전기수. 영상 잘 보셨죠? 이 영상은 EBS 역사 채널 2라는 프로그램에서 참고한 내용입니다. 18세기에서 19세기는 영조와 정조라는 왕이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대에는 소설의 시대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때 전기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전기수의 전자는 전할 전자에 기는 기할 기자를 쓰고 수는 늙은이의 수자를 의미합니다. 이 의미는 전기수라는 이 의미는 기이한 이야기를 전하는 늙은이라는 의미죠.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께 할까요? 사실 이 시대에도 인쇄술이 있었긴 했지만 책이 워낙 비싸가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많이 보급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직업이 전기수라는 직업인 거죠. 어느 소설이나 혹은 궁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즉 정보들을 서민에게 전달하는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지금이야 TV, 신문, 스마트폰 등 많은 매체가 있지만 그때는 그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전문 직업이 있었던 거죠. 바로
조선시대의 매체라고 보면 됩니다. 인쇄술이 발전하기 아주 예전인 기원전 33세기에는 상형문자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상형문자란 그림을 벽이나 돌에 새기는 것을 말합니다. 위험 요소를 타인에게 알리거나 소나 닭의 숫자 등을 세워서 기록으로 남길 때 사용하는 그림 형태의 문자를 말하죠. 이렇게 벽에 그림을 새겼던 상형문자는 15세기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인쇄문자로 발달했습니다. 또한 19세기에 전기가 발명되면서 영상과 음성도 전달할 수 있는 매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TV, 라디오가 그 대표적인 예이죠. 그리고 이어서 20세기에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되죠. 인터넷 기술이 개발이 되면서 컴퓨터와 함께 많이 보급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기 이전의 컴퓨터는 사실 무용지물 했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캘큘레이터라고 해서 계산기의 역할을 컴퓨터가 했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이 발전이 되면서 컴퓨터와 사람이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무선 통신 기술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무선 인터넷 속도가 2G, 3G, LTE, 5G 형태의 속도로 빨라지면서 동영상 등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복합 매체의 발달로 이어집니다. 즉, 복합적인 매체, 바로 멀티미디어라고 칭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유무선을 바탕으로 언제 어디서나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거죠. 자신의 일상도 자유자재로 올릴 수 있고 없어서는 안 될 이제는 의사소통의 도구가 지금 현재 들고 있는 PC, 스마트폰, 복합적인 매체에 속합니다. 스마트폰에서도 대중매체가 포함하고 있고 종이로 보는 책도 볼 수 있지만 어쩌면 조선시대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지 모르겠죠. 자, 그렇다면 매체라는 개념이 뭘까요? 매체라는 단어는 중매 매자에 몸체자를 씁니다. 즉, 중간에서 사람의 메시지를 다른 쪽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인 거죠. 그 하는 것의 정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다른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앞에 그 무엇이 사람일 수 있다라는 얘기는 조선시대의 전기수가 매체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한 영어로는 미디어라고 합니다. 미디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중간을 의미하는 미디움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한글인 매체와 미디어는 중개에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그 무엇이라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영상에서 언급된 전기수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지금의 매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조선시대의 매체였던 거죠. 그렇다면 매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이외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시청하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광고를 방영합니다. 또한 다양한 콘텐츠, 즉 영화나 드라마, 게임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을 표현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것도 바로 미디어에 속합니다. 그리고 매체를 통해서 다방면의 교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사실 EBS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매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매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봅시다. 매체는 반드시 송신자가 있어야 합니다. 송신자는 정보를 보내는 발신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이 발신자는 사람 개인일 수도 있고 기업일 수도 있고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발신자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매체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전달한다는 의미는 반드시 받는 그 무엇이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한다고 합시다.
전화를 거는 사람은 발신자이기도 하며 송신자라고 얘기하는데 전화기 자체는 매체를 의미합니다. 매체를 의미하며 전화기가 메시지를 담고 있고 그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매체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매체, 즉 전화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수신자에게 전달하는 것, 이것이 미디어의 역할, 매체의 역할입니다. 바로 전화기인 거죠. 자, 그러면 매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조선시대 전기수의 경우처럼 매체가 없는 시절에는 사람이 다니면서 편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나라에 병난이 있거나 사변이 있을 때 신호로 울리던 불을 봉화라고 하는데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낮에는 연기를 피우고 밤에는 불빛으로 신호를 했다고 합니다. 이 봉화는 사실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만 하는 매체로 활용했던 겁니다. 이처럼 현 시대의 구매체의 의미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앞에서 위험의 요소를 전달하는 봉화처럼 신문, 잡지, TV, 라디오 등이 일방적인 정보의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매체, 즉 구매체를 말합니다. 신매체는 인터넷 기술을 보유하게 된 매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PC, SNS, 메타버스 등을 의미합니다. 구매체와 신매체의 구분은 양방향의 상호작용이 되느냐 아니냐의 차이로 나누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연결이 돼 있느냐, 인터넷을 연결할 수 없느냐에 따라서 구매체와 신매체로 나누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체의 특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 시각적으로만 다가오는 매체가 있죠. 바로 문자를 활용하는 매체인데 메시지를 주로 글로 전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종류에서는 신문, 잡지, 만화, 인쇄매체 광고 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청각으로만 활용하는 매체가 있죠. 바로 라디오를 말하는데요. 음성 언어를 사용하고 말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요즘에 라디오가 보이는 라디오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근데 보이는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인터넷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복합적인 미디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각을 모두 사용하는 미디어가 있습니다. 바로 텔레비전이나 영화, 비디오 등을 이야기합니다. 시각과 청각을 모두 사용하지만 일방향이기 때문에 사실은 구매체에 속합니다. 물론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청각 매체는요. 그리고 복합적인 매체가 있습니다. 시각, 청각, 언어적, 비언어적, 양방향 소통이 되는 것이 복합 매체, 멀티미디어입니다. 바로 뉴미디어라고 얘기하고 신매체가 여기에 속하겠죠. 그 대표적인 매체가 바로 메타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메타버스가 사실은 일방향이 아니고 양방향 소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멀티미디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대중매체의 그럼 기능은 무엇이 있을까요? 대중매체는 구매체인데 정보의 전달 기능이 첫 번째로 주어집니다. 대중들이 알지 못하는 사건이나 또는 사실을 사회 전반적으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조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건과 정보를 객관적인 시각으로 해석하고 평가해서 그에 따른 여론을 형성하고 갈등 해소의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나 대기업 같은 단체를 바라보고 사회 조직을 감시하는 역할도 대중매체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화 기능입니다. 사회화 기능이란 사람들에게 전통이나 규범 등을 전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공익광고 보셨나요? 공익광고에는 규범을 나타내죠. 물을 적게 쓰세요 라든지 이런 메시지를 여러 사람들한테 보냅니다. 이것이 바로 사회화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오락의 기능입니다.
늘 서사적이고 시사적이고 어려운 분야의 정보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드 매체가 가지고 있는 요소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시각적, 그리고 소리 듣기, 음성적, 그리고 문자와 글자 읽기에 대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구 매체, 올드 매체의 특징은 뭐냐면 일방향이다. 인터넷이 발달하기 전 매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량의 정보를 전달하기만 하는 매체죠. 일방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의미에 실시간으로 받는 사람의 상호작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시각, 청각, 문자 등의 요소들은 모두 포함하고 있지만 사람과 사람이 면대면으로 대화하는 것처럼의 비슷한 기능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뉴미디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기능은 뭘까요? 앞에 올드미디어의 요소들을 포함하고 새로운 상호작용이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상호작용이라는 거는 양방향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영어로는 인터랙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인터랙션, 사람과 사람이 가상으로 면대면처럼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것은 인터넷만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가능한 기능입니다. 요즘 유선이든 무선이든 인터넷만 연결되면 다양한 매체에서 많은 컨텐츠를 접할 수 있죠. 다른 사람과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시간 상호작용이라는 요소가 예전에 구 매체에서는 볼 수 없는 요소죠. 대표적인 뉴미디어에서는 바로 메타버스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매체입니다. 그리고 매체는 의사소통의 특징을 모두 담고 있어요. 의사소통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특징들은 첫 번째는 과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과정성이란 어떠한 메시지가 발신자를 통해서 송신하고 매체는 메시지를 담아서 수신자에게 전달하죠. 이러한 과정성을 통해서 사람들은 전달받은 정보를 이해하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상호작용성이라는 특성이죠. 매스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실시간이 아니더라도 어떠한 정보를 받아들이면 추후에 그 방송을 본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다라고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피드백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상호작용성이죠. 세 번째는 바로 상징의 교환성입니다. 상징의 교환성이라는 것은, 상징이란 여러분들이 제가 말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옐로우 카드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레드 카드를 보여줬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상상하고 있을까요? 바로 옐로우 카드는 경고라는 말이 기억이 날 거예요. 그리고 레드 카드는 퇴장이라는 말이 단어가 생각이 나겠죠. 근데 이 두 가지의 상징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축구의 규칙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축구의 규칙은 뭐죠? 레드 카드, 옐로우 카드. 옐로우 카드는 경고, 그리고 레드 카드는 퇴장. 옐로우 카드 경고를 먼저 주고 난 다음에 레드 카드를 주면 퇴장을 하라는 의미이구나 라고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상징을 교환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표현과 이해 행위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체에 표현된 모든 것들은 사람들이 이해하는 행위의 특징을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표현과 이해의 행위의 특징이 미디어의 특징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매체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이러한 매체의 종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실 제가 여러 가지를 좀 보다가 중요한 것을 조금 발견했어요. 구 매체와 신 매체, 뉴 미디어는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이죠.
일단 매스미디어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에 대한 정보 전달이 수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신문, 잡지, 라디오, 텔레비전 등의 방송 매체입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구매체에 속하겠죠. 그렇다면 멀티미디어는 어떤 매체일까요? 한글로 복합 매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종류의 정보를 한 곳에 모아서 복합적으로 처리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영상, 음악, 텍스트 등의 미디어가 복합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출판 미디어는 구매체인데 종이나 캠퍼스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을 말합니다. 일례로 책이나 잡지 등을 포함하겠죠. 역시 구매체입니다. 기록 매체라는 것은 정보를 전달하고 저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매체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스토리지, 서버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미디어가 있어요. 이 디지털 미디어는 뭐냐면 정보를 디지털화해서 송신자와 수신자가 상호 전달 및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도구를 말합니다. 여기에는 컴퓨터, 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이 이런 종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셜 미디어입니다. 소셜 미디어는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퍼지고 전달되는 미디어를 말하는데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하는 미디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죠? 네,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 트위터가 대표적인 소셜 미디어에 속하죠. 매체의 종류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복합 매체의 특징이에요. 자, 앞에 멀티미디어가 도대체 무엇인지를 한번 보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복합 매체, 멀티미디어의 특징은 정보를 통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이제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 음성, 텍스트 이런 것들이 두 가지 이상의 매체를 통합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바로 정보의 통합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양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인터랙션.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의견이 상호작용에 의해서 데이터가 전달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바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특징인 것이죠. 그리고 디지털화되어 있다.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해서 통합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복합 매체의 특징의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용자 선택성입니다. 사용자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다양한 방향으로 처리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러한 복합 매체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메타버스입니다. 메타버스를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대체 메타버스 교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무엇인지 한번 개념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메타버스는 이제 정말 메타버스의 세계로 들어가 보는 건데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개념 정리까지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란 무엇일까요? 혹시 상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는 가상, 상상 이상이라는 의미의 단어 메타와 우주라는 단어 유니버스의 합성어입니다. 3차원이나 2차원의 가상의 세계를 말하죠. 5G의 상용화에 따라서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되고 코로나19 팬데믹의 추세 때문에 사실은 가속화되고 점차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는 현실과 입체적인 가상의 공간에서 상호작용하고 자신 대신 아바타의 모습으로 그 세계에 들어가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놀이와 소비 등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언제 태어났냐면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서 유래된 개념입니다. 2003년에 사실은 스노우 크래시가 그렇게 별로 유명하지 않았는데 2003년 3차원의 가상현실을 반영한 게임이 린든 랩의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현실 게임이 인기를 끌면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알려졌습니다. 자, 여러분, 메타버스의 개념 지금도 상상하실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여러분들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실 수도 있고, PC로 인터넷 게임을 하실 텐데, 그런 것들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좀 더 와 닿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정말 궁금하게 다음 시간에는 메타버스가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의 종류가 있는지를 동영상과 그리고 이미지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